완급 조절해주고 사이드로 주는 척 상대 수비 쏠리게 하고 가운데다 패스. 그럼 가운데 너무 편하게 돌아서 공격 전개. 로빈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추격골에 힘입어 대역전극으로 토트넘을 꺾고 창단 첫 슈퍼컵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챔피언스리그 우승 및 트래블을 이끌었던 돈나루마가 빠지고 새로운 골키퍼 슈발리에가 주전 골키퍼로 나왔는데 돈나루마 부상인가? 뭔가 사연이 있겠지. 에이, 돈나루마 지금 쿠르투아를 이어서 현재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인데 돈나루마를 어떻게 빼. 8월 13일 돈나루마 개인 인스타그램에 안타깝게도 누군가가 제가 더 이상 팀원의 일원이 되어 성공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실망스럽고 낙담스럽습니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돈나루마가 누군데 골키퍼 중에서도 큰 키에 속하는 196cm의 돈나루마는 16세의 나이로 AC밀란에서 최연소 세리에 A 골키퍼 선발 출장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데뷔 시즌 유럽 5대 리그 선방률 4위에 올랐고 2016년에는 프랑스와 친선 경기에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부폰과 교체되면서 이탈리아 역사상 최연소 골키퍼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때 진짜 돈나루마 엄청 났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노이어, 카시아스, 부폰 이런 레전드 골키퍼들은 와 진짜 저걸 어떻게 막았냐? 였다면 돈나루마는 약간 체으나 쿠르투아처럼 거의 2m에 육박하는 선수가 180대 키퍼처럼 반응을 해버리니까 이건 각이 안 보이네? 어디다 넣으란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사기 캐릭이란 소리가 절로 나왔었죠. 하지만 이후 몇 시즌 동안은 재계약 논란, 에이전트 이슈가 연속으로 겹치면서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무조건 차세대 골키퍼다 라는 어마어마했던 기대감은 잠시 사라진 시기가 있었어요. PSG 이적 초반까지도 기존 골키퍼인 나바스에 밀려 세컨 키퍼에 머무르면서 그 시절 우리가 기대했던 돈나루마의 포스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이 고작 23살.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돈나루마를 보고 마치 이제 전성기가 지난 키퍼처럼 느꼈었는데 사실은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있었던 것. 유로 2020에서는 조국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끌면서 대회 MVP를 수상했고 드디어 지난 시즌 팀을 구하는 선방들로 PSG 창단 이후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트래블에 크게 기여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현 시점에는 쿠르투아와 알리송과 함께 2020년대 최고의 골키퍼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던 그였는데 시즌이 끝나고 들려온 얘기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약이 1년 남은 현재 돈나루마의 연봉은 약 1000만 유로인데 PSG가 돈나루마에게 제시한 재계약 조건이 기본급 700만 유로에 성과 보너스 300만 유로예요. 즉 성과급을 전부 채워도 현재 돈나루마가 받는 연봉과 동일한 1000만 유로였던 거죠. 연봉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졌죠? 기본급 1200만 유로를 원했던 돈나루마는 이 제의를 거절했고 파리도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무렵 PSG는 릴에서 프랑스 대표팀 골키퍼 셰발리에를 4천만 유로에 영입했고 슈퍼컵 결승전 명단에서 돈나루마를 제외한 뒤 셰발리에를 곧바로 주전으로 기용했습니다. 그렇다면 PSG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돈나루마의 주급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보도에 따르면 엔리케 감독은 부임 첫 해였던 작년부터 이미 발밑이 더 좋은 골키퍼를 원했고 그 1순위 타겟이 바로 릴의 셰발리에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돈나루마는 예전부터 발밑이 불안하다는 평이 많았었습니다. AC밀란 시절에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어처구니없는 패스 실수를 해 실점을 한 것이 이탈리아 한 뉴스 풍자 프로그램에서 최악의 실수상으로 선정된 적이 있고 21-22 챔스 16강 2차전에서는 후반 15분 치명적인 빌드업 실수가 벤제마의 동점골로 이어졌고 이후 벤제마가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PSG는 챔스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벤제마의 파울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이외에도 22-24 챔스 바르셀로나전 두 번째 골 볼 처리 미스, 리그앙 모나코전 압박에 허둥대다 미나미누에게 골 헌납 등 중요한 순간마다 돈나루마의 빌드업 능력은 한 번씩 팀의 발목을 잡았었죠. 수치로도 차이가 뚜렷한데 24-25 리그왕 기록 돈나루마 롱패스 성공 62회, 공간으로 찌르는 패스 성공 16회, 이번에 데려온 셰발리의 롱패스 성공 158회, 공간으로 찌르는 패스 성공 61회,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처럼 셰발리에는 경기 중에 박스 밖으로 나와서 3백을 형성하고 압박을 유도한 뒤 방향 전환 패스나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골키퍼입니다. 이렇게 골키퍼가 볼을 잘 다루면 후방에서의 볼 소유가 정말 편해지는데 약간 우리 팀에 깍두기가 생긴 느낌? 깍두기가 생겨서 이미 숫자적으로도 유리한데 그 깍두기가 축구를 잘해. 리턴이랑 보이는데 패스만 하는 게 아니라
야야야 벌려 막 자기가 완급 조절해주고 사이드로 주는 척 상대 수비 쏠리게 하고 가운데다 패스. 그럼 가운데 너무 편하게 돌아서 공격 전개. 그뿐만이 아니라 볼 딱 잡더니 순간적으로 앞에 뛰는 선수에게 라이너킥. 필드 플레이어가 해야 될 거를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느낌일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나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골키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축구에서 골키퍼의 첫 번째 임무는 당연히 슛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데이터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건 슛을 막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따로 있다. 바로 슛을 애초에 못 쏘게 만드는 능력, 이를 샷 프리벤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죠. 위험한 상황을 미리 차단하면 슛 자체가 안 나오니까 선방할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준 패스를 먼저 나와서 차단하거나 위험한 크로스를 미리 나와서 잡아버리는 게 전형적인 샷 프리벤션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볼 소유, 즉 점유율이에요. 이 볼 점유가 프리벤션이랑 무슨 상관이냐?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축구에서도 여지없이 이 말은 진리로 통해요. 우리가 볼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수비를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러면 실점을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볼 소유에 있어서 예전에는 미드필더가 가장 중요했다면 요즘은 골키퍼까지 더해 극대화를 시키는 거죠. 이 볼 점유의 또 한 가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상대를 많이 뛰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지쳐서 결국 공격력도 위협적이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축구를 펩이 극대화시켜 유행시킨 지도 꽤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현대 축구에서 가장 강한 최신 트렌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케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이 중요하고, 이 때문에 돈나룸마가 PSG를 떠나는 걸 수도 있겠구나는 알겠어. 근데 떠나는 돈나룸마의 가장 유력한 행선지가 현재 펩의 맨시티라는 게 또 참 아이러니하면서 결국은 선방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밸런스인가 싶기도 한데, 천문학자이자 골키핑 분석가인 해리슨 박사에 의하면 샷 프리벤션의 영향력은 샷 스토핑의 약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슛을 예방하는 능력도 절대 무시 못하지만 슛을 막는 능력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훈련 시간 기준으로 골키퍼 훈련의 약 3분의 1 정도는 이 샷 프리벤션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돈나룸마가 여전히 최고의 골키퍼다라는 건 변함없지만, 마치 그 시절 펩이 맨시티 레전드 조아트를 제외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전술을 극대화해 성공했듯이, 현재 PSG의 엘리케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축구를 전 세계에 한 번 더 증명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나룸마는 돈나룸마대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팀에 가서 더 빛날 수 있는 거고, 누가 맞고 틀리다는 없겠지만 과연 이번 시즌 PSG가 흥할지 돈나룸마가 흥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 안 내보낼 거면 좀 많이 뛰게 해주세요. 잘하잖아.